6월 어느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짙은 구름이 햇빛을 가렸다.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렸다. 원래 북적거렸던 거리는 더욱 혼잡해졌다. 경적 소리가 빗물 튀는 소리, 차양과 플라스틱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뒤섞여 불쾌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거리의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서둘렀다. 형형색색의 우산들, 급하게 덧대어진 낡은 비옷들이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하지 못하고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리고 서서 빗물이 하수구 덮개 아래로 쓰레기와 낙엽을 휩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은 빗물이 흥건한 길 위에서 마치 불꽃처럼 깜박였다. 그 광경 속에서 지혜는 길가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가방을 꽉 쥐고 다른 손으로는 지나가는 차들을 계속 불렀다. 빗물이 인도를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세련된 하이힐을 적셨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가벼운 화장은 지워지기 시작했고 바람에 찰랑거리던 긴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회의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의를 기다리는 동료들의 모습, 중요한 계획 발표에 대한 진지한 표정들이 떠올랐다. 이건 평범한 회의가 아니었다. 그녀가 수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회의였다. 차들은 생생 지나갔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택시는 손님으로 가득했고 오토바이들은 쏜살같이 달렸다. 아무도 길가에 서 있는 여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커다란 웅덩이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는 그녀의 발과 치마에 물을 튀겼다. 지혜는 작은 한숨을 쉬며 젖은 머리를 손으로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 때문에 방해받을 수는 없어. 갑자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오토바이의 남자는 빛바랜 비옷을 입고 있었고 낡은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는 중년 남자로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선량했지만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젖은 비옷 아래에서 그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마치 이러한 상황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익숙한 듯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낡은 오토바이와 낡은 비옷을 보았다. 빗속에 서 있는 수수하고 겸손한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선 남자의 오토바이에 타야 할까? 그러나 그의 눈빛이 그녀에게 닿았을 때 친절함과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져갔다. 오랜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강남구 서울타워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 갈게요. 그가 답하며 오토바이 받침대를 내리고 그녀가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왔다. 지혜는 오토바이에 올라 젖은 안장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다.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그녀는 그가 운전하는 방식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오토바이는 새 것은 아니었지만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남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그는 천천히 운전했고 길 위에 있는 큰 웅덩이를 피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운 길에 흔들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혜는 작은 행동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불안함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폭우 속에서 낯선 남자와의 오토바이 여행에서 낡은 비옷 속의 그는 김재현이었다. 50대 후반의 김재현은 가족을 책임져야 할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지난 고난의 세월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으로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도심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셨고 관절염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셨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모든 개인적인 일상은 그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했다. 어머니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재현은 그저 한숨을 쉬며 자신을 다그쳤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그의 외동딸인 하나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녀는 공부를 매우 잘했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지만 학비는 김재현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딸을 계속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는 가족의 상황을 이해했고 전기가 부족할 때면 호롱불 아래에서 혼자 공부하곤 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아빠를 도울게요. 낡은 오토바이는 그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해왔다. 시동을 걸 때마다 크게 울리는 엔진 소리. 벗겨진 페인트, 찢어진 안장은 지난 세월의 증거였다. 운명의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전 김재현은 오토바이 수리에 그의 모든 돈을 써야 했다. 그는 낡은 수리점 앞에 서서 정비사가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이 오토바이는 너무 낡았어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고 오래 못 갈 겁니다. 김재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며칠만이라도 괜찮아요. 어머니 약값도 벌어야 하니까요. 오토바이가 수리되자마자 김재현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그는 수리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 몇 번의 손님을 태우고 싶었다. 그러나 갑자기 쏟아진 비는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비에 가리고 길모퉁이에서 기다렸고 빗물은 계속해서 옷을 적셨다. 그때 그는 길가에 서 있는 젊고 세련된 여자 지혜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는 지혜를 오토바이에 태우기로 했다. 김재현이 지혜를 목적지에 내려주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김재현은 서둘러 전화를 꺼내 화면을 밀고 귀에 가져다 댔다. 전화선 너머에서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현 씨,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모셔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가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빨리 오셔서 병원비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김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고 그녀는 오랫동안 노안으로 고생해 오셨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눈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차에서 내려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김재현은 깊은 숨을 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야 해요. 병원비는 준비하셨어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무력함이 가득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수리해야 했고, 집에도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시간 내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돌려 병원으로 가려고 했다. 지혜는 그를 따라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돈뭉치를 꺼내 김재현에게 건네었다. 모두 5만 원권 지폐들이었다. 이 돈을 받아가세요. 어머니 병원비로 쓰세요. 김재현은 깜짝 놀라 지혜의 손에 있는 돈을 보았다. 그 돈은 단순한 택시비보다 훨씬 컸고, 지난 세월 동안 그가 벌었던 돈보다 몇 배나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아가씨. 택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가씨 돈이니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택시비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돕기 위한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고.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해드리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김재현은 계속 거절했지만 그의 손은 돈을 쥐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다. 지혜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의 손에 돈뭉치를 살며시 쥐어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걸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세요? 안정되면 갚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걱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김재현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잠재웠다. 그는 그녀를 보았고, 눈은 붉어졌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오토바이를 돌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그를 따라가며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선의와 삶의 기적적인 연결을 목격했다. 지혜의 도움으로 김재현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하나는 밝은 눈빛과 이해심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우리 그분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아빠와 할머니를 도울게요. 딸의 말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 김재현은 지혜에게 빌린 돈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 돈으로 김재현은 오토바이를 완전히 수리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남은 돈으로 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시장 구석에 자리를 얻어 미숫가루 카페를 열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김재현은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었다. 점점 더 많은 단골 손님들이 그의 카페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음료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함과 진심에도 끌렸다.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어 점점 발전했다. 그녀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았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도 치료하고, 아빠도 치료하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하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은 김재현은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18년 후, 시간이 흘렀고, 김재현은 더 이상 가난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빅카페라는 체인점을 세웠다.
시장 구석에서 시작해 이제 그의 카페는 도시 곳곳에 있었다. 단순한 음료 매장일 뿐만 아니라 노력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각 카페에는 단순히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합니다라는 작은 문구가 있었다. 김재현은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 매일 그는 자신의 여정의 시작점인 메인 카페에 가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옛날 젊은 여성의 도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뜻밖의 만남. 이제 많은 업적을 이룬 유명한 사업가인 지혜는 큰 자선 행사에 초대받았다. 화려한 강당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많은 감동을 주었던 옛날의 김재현을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재현의 이름이 불리자 강당에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그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의 눈은 겸손함과 감동으로 빛났다. 연설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었던 젊은 여자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도움은 선의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감동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강당에 앉아 감동을 감출 수 없었다. 행사 후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재현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 기뻐요. 김재현은 돌아서서 그의 눈을 크게 뜨고 감동과 놀라움이 섞였다. 지혜 씨,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시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씨 덕분에 저와 제 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룬 모든 것은 다 지혜 씨의 선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빛내며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에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정의 지속. 재회를 한 후 지혜와 김재현은 빅카페 체인을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을 단순히 사업 브랜드가 아닌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김재현은 경영을 책임지고 직원들에게 경험과 노력하는 정신을 전수했다. 그들의 협력으로 빅카페는 선의와 나눔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모든 지점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욱이 지혜와 김재현은 함께 자선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가난한 어린이들과 어려운 가족들을 지원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메인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김재현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의 눈은 만족스러움으로 빛났다. 그는 지혜를 보며 말했다. 지혜 씨, 그날 저는 당신의 선의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끈기와 나눔으로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요.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페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은 삶의 기적적인 이야기에 선해 노력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며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